안녕하세요. 책과 생각의 생강입니다. 존 밀턴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각의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읽고 쓰는 것을 언어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언어로 하죠. 이해하는 언어가 많을수록 사고의 폭은 넓어지고 이해하는 언어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고의 정밀도도 높아집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언어를 많이 대하게 되고 언어 능력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문해력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일본인의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1등이에요. 그럼 한국인의 문해력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평균 이하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일단 IQ 문제는 아닙니다. IQ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독서량의 차이 때문일까요? 일본 사람들 책 많이 읽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몇천 부 팔리는 기술서적이 일본에서는 10만 부가 넘게 팔리니까요. 독서량 차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표기의 차이입니다. 월터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는 각 나라의 쓰기 체계가 대부분 혼합체계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의 혼합체계죠.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를 섞어서 표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한자를 일일이 다 한글로 바꿔 표기하죠. 이 차이가 중요한 차이냐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이시 이사오 박사의 한자가 내 아이를 천재로 만든다입니다. MIT 실험 얘기부터 해볼게요. 전 세계 문장 중에서 어느 나라 문장이 가장 기능적인지 실험해봤습니다. 결과는요, 일본 문장이었어요.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일본 문장이 세계에서 가장 읽기 쉬운 문장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시 박사는요, 한자가 뜻을 나타내는 표의성은 뛰어나지만 한문처럼 문장 전체를 한자로 쓰면 읽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가나로만 써도 읽는 게 쉽지 않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의 뛰어난 독서 능력은 한자, 가나, 혼용문 덕분이라고 강조하죠. 사실 일본에서도 한자 폐지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엔 이시 박사가 있었죠. 이분의 엄청난 노력이 일본 언론계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고요. 결국 일본은 한자 폐지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시 박사의 말을 들어볼까요? 표음주의자들은 가나 문자만으로 어떤 일본 문장도 읽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 국어의 표기를 가나 문자로 하면 국어 학습이 쉬워지고 학생들도 부담을 덜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로마자 26자만으로 영문이나 불문을 이해할 수 없다. 수천 개의 단어를 외워야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어 시간은 일본의 2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교과서를 못 읽는 학생이 20-30%라는 놀라운 보고서가 있다. 실태가 이런데도 상상을 근거로 한자를 추방시키려 하다니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다. 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동음이어를 가나로만 표기하게 되면 의미 이해는 불편하다기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은 결국 한자 혼용을 지켜냈지만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을 택했습니다. 한글 사랑이 곧 국어 사랑인 줄 아는 실정이죠. 하지만 한자를 정말로 추방시킨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한자가 잔뜩 포함된 문장을 쓰고 있어요. 표기만 한글로 바꿔놓은 거죠. 한자 다 빼버리면요, 국어사전 홀쭉해집니다. 여러분, 한자는요, 알파벳이 곧 단어라는 거 아시나요? 영어로 산은
마운틴이니까 MOUNTAIN 이렇게 8글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자로는 산, 이 한 글자가 곧 단어예요. 영어로 물은 water, 5글자인데 한자로는 수, 이렇게 한 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이 둘을 붙여서 산수라고 하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되죠. 비행기를 볼까요? 비행기는 날비, 단일행, 틀기,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행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 세 단어를 다 인식하고 계셨나요? 한국의 어린이들은 인식 못합니다. 비행기 하면 그냥 비행기 모습을 떠올려요. 비행기란 단어를 단일어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수행평가가 많아서 고생인데요. 수행평가의 행자와 비행기의 행자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까요? 어휘력이 좋아지려면 이 한자들이 자유자재로 분리되고 재조합되고 알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국어는 이게 돼야 어휘력이 늡니다. 한글 전용으로 이런 능력이 키워질까요? 한 번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구독 버튼 눌러도 돈 안 나가니까 맘 놓고 누르세요 하더라고요. 돈 나갈까봐 구독 버튼을 못 누르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요, 좋게 보이더라고요. 구독의 구자가 살 구자잖아요. 사서 읽는 게 구독이니까 돈 나갈까봐 구독 버튼을 못 누른다면 국어 능력이 좋으신 거 아닐까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실태를 보죠. 저는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갑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농구 골대가 보인다. 무슨 농에 무슨 구자야? 하고 묻습니다. 아이들도 공구 정도는 알아요. 문제는 농입니다. 던질 농, 넣을 농, 헛다리를 막 짚죠. 그러면 좀 영어로 물어봅니다. 영어는요, 모르는 학생들이 없어요. 바로 바스켓볼 하고 나옵니다. 그럼 바스켓이 뭔데? 그러면 바구니요 하죠. 그래, 바구니. 농은 대바구니 농자야. 너희는 영어는 알고 국어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구기 종목으로 쭉 갑니다. 탁구는 칠탁, 넘길탁 막 얘기합니다. 전 또 영어로 물어보죠. 이번에도 100%예요. 핑퐁이요, 테이블 테니스요, 뭐 바로 나옵니다. 그래, 테이블, 탁자, 탁자탁이야. 너희들은 영어는 아는데 국어를 몰라. 축구는 찰축, 배구는 밀칠배, 피구는 피할피, 당구는 칠당. 이렇게 쭉 나가면요, 아이들이 막 이럽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문맹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어머님이 유명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항상 국어 얘기만 하십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해석해봤자 아이들이 해석된 말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묻고요. 그거 일일이 대답해 주다 보면 이 시간이 영어 시간이지 국어 시간이지 알 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학생들한테 이름 뜻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 뜻 모르는 학생들 널렸습니다. 이거 아이들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한글 전용이 문제인 겁니다. 읽기만 하지 뜻을 몰라요. 전에 한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신문을 보면 이름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름 뜻을 알려면 일본 신문을 봐야 한다. 조현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름 뜻을 일본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여러분, 조현우 선수 이름 뜻 아세요? 한글로만 쓰여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어질 현자에 도울 우자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돕는 사람. 골키퍼 이름으로 잘 어울리죠. 손흥민 선수는 일흥자에 백성민자예요. 백성을 일어나게 한다. 골 넣으면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글 전용은요, 자기 이름 뜻도 모르는 국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름표에 한자를 넣게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이름 뜻 모르는 어른들 많았습니다. 이번 편은 할 얘기가 많아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편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는
감 잡히셨죠?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과 생각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